안녕하세요. 김금중입니다. 분만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아기 낳기 전에 인부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만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분만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죠? 분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대개의 경우 아기가 골반 속으로 많이 잘 내려오지 않는 경우라든가 또 자궁수축이 약하거나 또 때로는 노산인 경우 산도가 좀 단단해서 진행이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출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게 되면 분만 시간이 길어지는 것, 또 자연분만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반 운동을 꾸준히 한다든가 또 진통을 돕는 호흡을 또 잘 연습한다든가 또 만약에 노산이라면 37주 이후부터는 가벼운 운동을 미리미리 해서 출산 전에 몸을 유연하게 만들면 어때요?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촉진제가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이라면 분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분만 시간 자체가 길어지거나 자궁 경관이 다 열렸고 또 아기 머리가 충분히 골반에 진입하였는데도 자궁수축 힘이 좀 약하거나 이럴 때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촉진제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때 촉진제를 사용할 때 의료인은 산부와 아기 상태를 살피고 그 기준에 의해서 촉진제의 드롭수를 맞추게 돼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번에는 정말 인부가 35살이 넘으면 위험할까요? 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아기랑 엄마가 건강한 그 연령대는 25살에서 29세 이때 나면 아기랑 엄마가 건강하다고 보는 거죠. 많은 연구에서 임신이 늦어지면 인부와 태아에게 또 고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출산할 때 감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아기에 대한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양이 좋은 요즘에는 이러한 위험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부의 나이보다는 건강 상태가 중요한데요. 최근에 의료의 방향은 산전관리를 통해서 인부와 태아의 건강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부와 태아의 건강관리 초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도 보면 엘더리 프레그넌시인 경우에도 엄마랑 아기가 산전에 건강관리를 잘 한다면 건강한 결과, 아기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하게 분만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관계가 나빠질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연분만이 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난산으로 골반 근육이 파열되거나 약해진 경우에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생활과는 무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케겔 운동을 통해서 미리미리 골반 근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전에도 하고 또 산후에도 이 운동을 해주면 회복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출산 전에 꼭 금식을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아기 낳기 전에 힘을 내기 위해서라도 밥을 든든히 먹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출산에 임박해서는 식사할 때 억지로 무엇을 많이 챙겨 먹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즐겁게 좀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자연분만 하다가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산부에게 금식을 시켰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궁수축이 강하고 진통이 강해지면 위가 압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밥을 먹지 않은 인부도 때로는 이렇게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좀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즐겁게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많이 드셔서 그 자궁수축을 막 감당해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아도 내 속에서 아기 낳는 에너지는 또 다른 에너지이기 때문에 출산 전에 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드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아기 낳기 전에 좀 자궁수축이 덜할 때 내가 뭔가를 좀 먹고 싶다 할 때는 가볍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왕절개 후에도 자연분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산에 제왕절개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음은 자연분만은 어렵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첫 아기에 수술할 때 어떠한 수술 적응증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제왕절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연분만입니다. 그래서 V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그러니까 제왕절개 후에 자연분만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첫 아기 수술 후에 자연분만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V백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자연분만 할 수 있는 골반 상황이라든가 아기 위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기준을 살펴본 다음 가능하다면 V백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분만의 조건을 갖췄다고 한다면 산전 교육이나 분만 과정을 이해하고 몸을 또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하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V백도 요즘에는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낳은 엄마들이 만족도가 자연분만 한 경우도 만족도가 높지만 첫 아기 수술을 하고 나서 자연분만을 한 경우에는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녀 출산할 때 배 아파서 아기 낳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통은 아기 낳는 과정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아기 낳는 여성에게 불편감은 주지만 또한 자궁수축을 통한 이 경험은 또 여성에게는 또 꼭 하고 싶은 또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관장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하는 이유는 산도를 확보하고 또 아기가 나올 때 힘을 줄 때 산도에 또 뭐 변이 나와서 감염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관장을 합니다. 보통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관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아기 낳을 때 인부가 궁금해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